자, 이제 실습에 대한 얘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어휘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그 앞서 그 패턴을 정의하는 그 정규식으로 명세를 작성을 하면 자바 CC와 같은 그런 도구에 의해서 어떤 구현 코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어떤 원리로 그런 구현 코드를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는지 자동으로 거기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타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이론이 되겠고요. 오토마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으로 오토마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토마타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프라는 이야기는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 정보, 어디까지 우리가 에, 에, 문자열들을 인식하고 있나,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태가 0번, 1번, 2번, 3번 같은 그런 상태가 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태와 상태들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이제 상태 전환이라고 하죠. 상태 전환.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 상태 전환. 그리고 상태는 언제 전환을 하자면 어떤 i라는 상태에서 입력이 뭐가 들어오면 j라는 상태로 가라. 그래서 입력이 항상 그 화살표의 라벨로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0번 상태에서 레터 입력이 들어오면 요것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A부터 Z까지 그러면 1번 상태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고 또 1번 상태에서 other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2번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렇게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를 이제 오토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스캐너에서는 유한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 유한하다, 뭔가가 개수가 한정돼 있다, 무한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뭐가 유한하지 않다라는 뜻이냐면 여기 오토마타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테이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의 개수가 유한하다라는 뜻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의 파이나이트가 의미하는 겁니다. 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결정이라는 말로 좀 번역을 했고 결정이 D에서 나왔는데요. 디터미니스틱하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뭐가 결정되었다라는 뜻인 거자면은 어떤 한 상태에서 입력이 뭐가 들어오면 어떤 다음 상태로 간다라는 게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1에서 레터가 들어오면 1로 가고 디지트가 들어와도 1로 가고 other, 즉 id가 들어오면 2번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로 갈 것이냐 그런 어떤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정, deterministic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 뒤에 또 좀 이야기하지만 비결정, non-deterministic한 형태의 finite 오토마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가 비결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토마톤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정규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정규식에서 정의하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어에 속하는 문자열들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오토마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스캐너에서 제너레이트 할 스캐너 구형 코드를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름을 인식하는 오토마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터가 하나가 들어오고 0부터 시작하고 이게 시작 상태고 레터부터 시작해서 레터 또는 디지트가 한번 제로 번 이상 반복이 되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규식을 정의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 곧 우리가 배울 그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 유한 오토마탄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결정 유한 오토마톤을 바꾸면 이러한 C 언어 코드 같은데 C 언어 뭐 자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코드로 아주 다이렉트하게 바꿀 수 있다. 아주 다이렉트하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요게 바로 자바 CC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 어떤 그런 자바 프로그램 안에 있을 법한
그런 구형 코드물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핵심은 뭐냐? 이 정규식을 이렇게 결정 유한 오토마톤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아까 좀 빼먹은 것 같은데 그 노드가 상태라고 그랬고 근데 0번과 1번은 동글뱅이가 하나인데 2번과 3번은 동글뱅이가 두 개잖아요. 두 개로 되어 있는 상태는 이제 인식이 끝났다, accept 됐다, 또는 이거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된다, 이런 패턴 없다, 이런 거 이거 에러 패턴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최종 상태를 동글뱅이 두 개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오토마톤을 바꾸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 일단은 이런 오토마톤이 이 정규식을 이 정의한 언어의 문자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오토마톤이라고 결정 유한 오토마톤 DFA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게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그거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렇게 구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캐릭터를 봤습니다. 다음 입력. 그 다음에 현재는 0부터 시작을 하겠고 아직은 안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초기화한 것 같고, 아직 안 끝났으면 이제 반복을 하는 거야. 입력한 문자가 어떤 클래스냐를 판별을 하겠다는 거야. 이 배열은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나 뭐 알파벳이면 letter라고 판별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가 들어오면 디지트라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 캐릭터 클래스, 실제로 입력한 거가 letter인지 뭐 디지트인지 뭐 이런 걸 판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next state는 현재, 이게 state라는 게 현재 스테이트예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어떤 거냐, 뭐 클래스라고 했지만 그냥 입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입력이 무엇이냐, 현재 스테이트와 입력 두 가지로 다음 스테이트를 특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런 정보가 next state고, 요거를 배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0, 1, 2, 3에서 0에서 레터가 들어오면 1번으로 뛰죠. 그래서 0에서 레터가 들어오면 1번으로 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만약에 디지트나 어더가 들어오면 3번으로 뛴다고 그랬죠. 3번으로 뛴다. 또 1번에서 레터나 디지트가 들어오면 1번이고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레터나 디지트면 다시 1번 자기 자신으로 가고, 아니면 2번으로 가라. 2번과 3번은 엣지가 없으니까 그냥 다 비워놓고, 요게 하나의 2차원 어레이지 않습니까? 요 2차원 어레이가 next state라는 이제 요 어레이고, 바로 현재 상태와 입력이 뭐냐, 또는 입력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배열이 되겠는데, 그 배열은 어디서 나왔느냐? DFA,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유한 결정 오토마톤에 나오면 그거를 바로 배열로 구현할 수 있고, 그 배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트가 1번, 2번, 3번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번이다 그러면 이제 누적을 해야 되겠죠. 누적을 지금까지 들어온 토큰 메일 다 누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렉심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겁니다. 이게 모으고,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입력을 또 받아놔요. 그 다음에 받아놓고, 브레이크라면 스위치를 빠져나갈 것이고, 스위치를 빠져나가면 다시 while loop로 돌아와서 요 입력 받아놨던 게 어떤 클래스인지 결정해서 그 입력과 현재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next 스테이트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2번 스테이트면 이게 acceptance 스테이트니까, 자, 토큰 타입이 이제 identifier로 나왔어요. 이름 잘 인식되었어요. 토큰 타입을 identifier로 넣고 또는 true로 해야지만 이 while loop을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break를 하면 스위치를 빠져나가고, 또는 true이기 때문에 while loop까지 빠져나가서 토큰 타입을 리턴을 하는데, 토큰 타입 뭘로 설정했습니까? identifier, 잘 인식됐다라고 하고, 그럼 그거에 토큰 타입은 토큰의 종류, identifier라고 하는 토큰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identifier가 X라는 이름이야, Y라는 이름이야, Z. 실제 identifier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토큰 밸류, 이게 렉심이라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강의 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실제 변수 이름이 뭔지는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넥스트 스테이트가 3번이었으면 이제 토큰 타입은 에러고, 또는 true이고 브레이크하면 브레이크로 스위치 빠져나가고, 또는 true인 걸로 while 루프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토큰 타입이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데, 요거의 엑기스 핵심 모듈은 바로 넥스트 스테이트라는 요 배열에 있죠. 사실은 캐릭터 클래스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Z는 letter고 0부터 9는 디지트고 뭐 어더는 어더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조금 뭐 부가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넥스트 스테이트고, 이게 뭐냐? DFA, 유한 오토마톤, 요거를 구현해 놓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즉슨 요것만 구현하면 요걸 구현할 수 있고, 요걸 구현하면 요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스캐너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작성한 오토마톤이 아니라 정규식을 작성을 하니까, 그럼 이 정규식, 우리가 작성한 정규식을 어떻게 오토마톤으로 바꿀래? 그 갭만 채우면 우리가 정규식으로부터 이런 코드가 작성이 돼, 이런 코드랑 이런 배열이 를 자동으로 작성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테이블 정보만 바꾸면 이제 그 해당하는 아이덴티파이어든지 뭐 인티저, 리터럴이든지 그런 걸 판단하는 코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됐죠. 이제 정규식 명세를 작성하면 DFA를 만들고, 그 DFA를 배열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뭐 사실 배열이 꼭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뭐 if then else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배열 같은 테이블이나 if then else로 작성된 스캐너 코드를 만드는 거다. 그거를 스캐너 제너레이터다, 렉시컬 어널라이저 제너레이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툴이 이제 렉스라는 툴이 있어요. C 언어로 구현된 어떤 스캐너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자바 CC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렇게 스캐너가 만들어 나면 사실은 그거를 가져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요거잖아요. 파르서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르서가 앞 단계에서 분석한 스캐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스캐너에서 이름을 명명을 할 텐데, 그 명명된 이름을 파서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토큰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좀 언급이 좀 돼 있고요. 그건 그냥 요 이름으로 합니다. 요 클래스 퍼블릭 이런 이름으로 합니다. 일단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인터페이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엑스트라 내용인데요. 앞에서 뭐 정규 언어, 정규 문법, 정규식, 사실 세 가지가 동일한 유형의 언어, 정규 언어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기술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에요. 정규식, 정규 언어, 정규 문법. 사실 오토마톤까지 이야기하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톤. 이 네 가지가 동일한 그런 어떤 형태의 클래스의 어떤 그런 언어들을 기술하는 어떤 동등한 어떤 표현 방법이 되겠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어떤 기호가 하나 나타나고 화살표가 있고 기호가 뭐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제한을 두면 그 문법이 정규 언어를 정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토마톤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요 이야기를 몰라도 정규식을 어떻게 유한 오토마타로 바꾸냐라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양념적인 이야기가 되겠어요. 답은 정규 문법과 같은 그런 제한을 두면 정규 언어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정규 문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A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은 비단말 기호가 하나만 나타나는 거. 이게 꼭 자기는 안 할 수도 있겠군요. 비단말 기호가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고 앞에가 단말 기호가 나타나고, 또는 그냥 비단말 기호 하나만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제약적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법이 요 A라고 하는 건 임의의 비단말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말 기호가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단말 기호가 나오고 또 다른 A, 여기는 A라고만 했지만 뭐 B, C 아무거나
어떤 비단말 기호가 나와도 되는 형태의 문법을 regular grammar라고 하고, 이게 바로 정규 언어를 생성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법으로 언어는 그거에 해당하는 정규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식을 문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문법을 또 정규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촘스키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타입 3 문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AI 어시스턴트 툴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검색을 정규 문법이나 촘스키 계층, 뭐 타입 3 이런 키워드로, 또 정규식과 정규 문법 간의 관계, 이런 키워드로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언어의 예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 언어의 예제인 것이죠. 좀 뭐 복잡한 예제를 굳이 좀 들었는데, 여기 이 오토마톤을 가지고 인식하고 싶은 문자열들의 집합, 즉 언어는 이런 거예요. 0의 개수가 짝수이고 1의 개수가 짝수인 그런 형태로만 되어 있는 문자열들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알파벳은 0과 1이죠. 알파벳. 다른 어휘는 없습니다. 우리 사전에는 0과 1이라는 것밖에 없고, 뭐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는 0과 1로 될 때 0의 개수도 짝수고 1의 개수 짝수인가. 그걸 이제 정규식으로 써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길게만 써야 되는지 더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는 좀 궁금한데, 아무튼 요게 이제 이러한 문자열들의 집합을 이렇게 패턴을 이야기하는 정규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요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길어가지고, 요건 좀 더 이해하기 쉬워 보입니다. 요거를 finite, deterministic finite automaton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 상태가 S0고요. S0는 시작 상태이기도 하면서 이게 동글뱅이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종료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에서 0을 하나 만나고 만약에 1이 들어왔다. 1이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0이 하나밖에 아니니까 홀수죠, 홀수. 아직은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들어오고, 만약에 다시 0이 들어오면 짝수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또 0이 왔는데 1이 왔어요. 둘 다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1로 와서 짝수에 맞춰놨고, 1은 짝수에 맞춰놨고, 0이 짝수에 맞춰놨고, 0, 0, 1, 1, 0, 그죠? 그 다음에 뭐 0, 0, 0, 0, 뭐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되고, 짝수니까. 그 다음에 뭐 1, 1, 1 막 계속 돌아도 어차피 1이 짝수고, 0이 짝수고, 그 다음에 0하고 1 가고 0하고 1하면 또 0 짝수가 되겠고, 만약에 1로 몇 번이든 반복을 하고, 또 1을 한 번 가서 0을 짝수계로 막 만들고 돌아오려면 1을 한 번 거쳐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1하고 마지막 돌아올 때 1하고 쌍을 묶어가지고 짝수가 되고, 그래서 얼추 뭐 제가 증명한 건 아니지만 얼추 어느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S0를 시작해서 다시 S0로 돌아오는 시점에 그 경로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에 그 달려있는 라벨들을 다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쌓아보면 하나의 문자열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문자열들의 0의 개수와 1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보면 다 짝수가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그젠플은 이제 이런 이그젠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결정 유한 오토마톤의 이그젠플이 되겠어요. 결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개의 상태가 있고, 그 4개의 상태에서 우리 보케이블러리 시그마 알파벳이 0과 1 2개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엣지 개수가 2개밖에 없잖아요. 3개일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0일 때 어떻게 할 거냐, 1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유한 오토마토 같은 경우는 DFA, 결정적인 유한 오토마토의 예시로서 어느 어느 노드를 보더라도 0 또는 1인 경우로만 나가는 엣지가 2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최대. 그런데 사실은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톤,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on 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톤의 이그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톤을 NFA라고 하고, 뭔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주사위를 던져서 뭔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한 오토마타는 똑같고, 그래서 유한 오토마톤이니까 개수는 유한계죠. 4개. 근데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이 버케이블러리 시그마가 A하고 B예요. 나갈 수 있는 엣지가 아까 2개라고 했었었는데 DFA에서는 이건 2개가 아니죠. S0를 보면 하나, 이게 2개가 있어요. 이게 S0에서 A로 갈 때 다시 자기로 갈 때 있어요. B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3개인 거예요. 엣지가. 왜 3개냐? A라고 하는 입력이 됐을 때 S1으로 갈 수도 있고 S0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S0라는 상태에서 A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S0로 갈지 S1으로 갈지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 네가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on이에요. DFA와 NFA 차이는 뭐 아시겠죠? 알겠고. 그랬을 때 이 정규식 요 A, B 스타의 A, B, B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톤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규식을 우리가 DFA로 바로 바꾸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정규식을 일단은 우선 NFA로 중간 정도 단계로 NFA로 먼저 바꾸고 NFA를 DFA로 바꾸는 이렇게 한 단계 거쳐가는 스텝으로서 굉장히 유용해요. NFA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요 정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A 또는 B 그거를 0번 이상 반복을 먼저 하고 그게 다 끝나면 A, B, B를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구현하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톤이고 비결정적 NFA예요. 그래서 A 또는 A 또는 B 그게 바로 요겁니다. A 또는 B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0번 이상 반복해라. 반복 않고 바로 A, B, B 갈 수도 있죠. A, B, B 0번 반복하고 가려면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걸 한 번 반복하면 요거 한 번 따라가고 A, B, B 가고 되는 거. 2번 가려면 2번 돌고 A, B, B 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거 정규식이 거의 뭐 1대1 대응되다시피 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톤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A, B 스타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A, B, B로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정규식이 주어지면 NFA로 바꾸는 거 굉장히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 그냥 바이로 다이렉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그럴 때 이제 NFA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톤이 유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톤을 아까 우리가 결정적 유한 오토마톤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0인데 입력이 이게 들어오면 이런 상태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테이블을 그려봤었고 DFA는 그 다음으로 어떤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상태가 하나였다고 하나 최대 하나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에러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최대 하나밖에 아니어서 이런 형태로 DFA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S0에서 A라는 입력이 만나면 S0로 갈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고 S1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넥스트 스테이트가.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게 이제 스테이트인 것 같고 0, 1, 2, 뭐 3은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니까 작성 안 했고 여기에 이제 시그마 알파벳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이 단어들만 나열을 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고 그런 문자열들의 집합이 언어인 것이고 그러죠. 단어, 문자열, 언어. 그래서 이제 A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B일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다른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S0에서 A를 만나면 S0로 머무를 수도 있고 S1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엔트리가 상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태를 담을 수 있는 집합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DFA를 테이블로 표현할 때랑 NFA를 테이블로 표현할 때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요 케이스가 흥미로운 케이스고 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집합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집합 표시가 있었던 거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하나여가지고 뭐 DFA랑 사실상 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케이스에서 조금 덜 재밌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소가 하나더라도 집합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했죠. S1에서 A로 가는 거 없잖아요. 그 말은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요거는 공집합이다라는 이야기고. 자, 어쨌든 포인트는 정규식을 DFA로 가는 게 우리의 최종 고울이나 다이렉트하게 직접 가는 게 조금 힘드니 NFA를 거쳐서 간다. 이제 그런 용도로 NFA가 유용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한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가 여러 개 될 수 있다. NFA는. 따라서 다음 상태를 갈 수 있는 상태들의 집합들로 표시를 한다. 테이블 형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NFA를 조금 포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태 집합이라는 게 있죠. S0, Sn. 이게 유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S0가 이제 뭐 시작 상태다. 뭐 이렇게 정의해놨을 것 같고, 알파벳, 시그마, 이게 뭐 사전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태 이동한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 입력을 받으면 또는 사실 이제 요 뒤에 예제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입력을 안 받고도 상태 전이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고요. 어쨌든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입력을 안 받거나 해서 다음 상태들 중에 하나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PS라고 하는 거는 상태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A, B가 우리의 뭐 알파벳이라고 하면 power set of A, B 하면은 다음 상태로 올 수 있는 게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아니면 A 하나만 올 수도 있고 B 하나만 올 수도 있고 A, B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non-deterministic하게. 그 이야기가 power set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파이널 상태들은 요 상태 집합들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멀하게 NFA를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실론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입실론 무브 또는 입실론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상태를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NFA하고를 이제 좀 포멀하게 정의해봤고 DFA를 보면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상태나 입력이나 이런 건 똑같고 상태 이동 함수만 다릅니다. 상태 이동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상태 요건 똑같고 여기는 입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입실론 무브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그 다음 상태는 오로지 하나예요. 맥시멈. 하나. 그래서 S 상태와 입력으로 특정된 다음 상태.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상태 이동 함수가 좀 다르고 입실론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NFA 같은 경우에는 S의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이동하는 거를 허용을 하는 게 NFA지만 DFA는 이러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FA라고 하는 게 또는 뭐 NFA라는 게 어떤 문자를 받아들였다. 뭐 사실 NFA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0부터 시작해서 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입력 들어오는 대로 상태 전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최종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그 따라온 경로에 있는 엣지의 라벨들 그게 바로 이제 입력들이 될 텐데 그 입력들을 다 붙이면 그게 바로 이제 문자열 X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최종 상태에 도달했으면 accept 상태라는 동글뱅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 도달했으면 그 문자열 X를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DFA 같은 경우는 그 X가 되는 또 유일한 경로가 되겠죠. NFA가 되는 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DFA, NFA가 뭐냐 이런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먼저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골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NFA로 바꿔서 DFA로 바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DFA, NFA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는 사실은 동일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라고 하면 나한테 DFA를 주시면 그 DFA가 판별하는 문자열들로 된 언어들로만 된 것들만 정확하게 판별하는 NFA를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DFA는 NFA와 똑같은 거고
또 반대로 저한테 NFA를 줘보세요. 그러면 그 NFA에 의해서 정확 판별하는 문자열들을 그 문자열들로만 되는 집합, 즉 언어, 그러니까 NFA로 판별할 수 있는 문자열들의 언어, 집합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DFA를 제가 만들어줄게요. 그런 점에서 DFA와 NFA는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방향은 너무 사실 사소해요. DFA는 NFA의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DFA를 그대로 리턴을 해도 그게 NFA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 방향은 동일하다는 게 뭐 따져볼 것도 말 것도 없이 굉장히 사소한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방향이 되게 신기하죠. NFA는 어떤 상태에서 입력 하나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개였거든요. DFA는 오로지 하나만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DFA로 하나만 갈 수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좀 신기한 점이죠.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DFA의 상태를 제가 T라고 이야기하고 NFA 상태를 S라고 제가 이름을 좀 상태에 대한 이름을 좀 다르게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NFA 상태의 이름을 S1, S2, S3, S4라고 하고 DFA 상태 이름을 T1, T2, T3, T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DFA 상태 TI는 NFA 상태들의 집합, 뭐 S1, S2, S3, T1은 S1, S2, S3에 해당하는 거다. T2는 S1, S2, S3, S4, S5까지를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변환을 하면은 NF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NFA 상태들의 집합 S1, S2, S3 그걸 모아놓은 게 어떤 DFA 상태 뭐 T3에 해당이 된다. 그게 바로 NFA를 DFA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이렇게 NFA 상태들의 집합을 DFA의 하나의 상태로 이렇게 매핑하도록 변환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NFA 상태들의 집합이 n개라고 칩시다. 뭐 n 플러스 1개 또는 n개. 그럼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잖아요. 취할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의 개수. 그러니까 파워셋의 개수. 2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만약에 이게 n개라면 2의 n승계예요. 요거의 부분 집합들이. 그것들이 다 DFA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워스트 케이스에는 변환된 DFA 상태 개수는 NFA 상태 개수가 n개라면 DFA의 상태 개수가 2의 n승계까지 맥시멈 증가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크죠. 따라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별로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부터 NFA로 바꾼 다음에 그 NFA를 DFA로 바꾼 다음에 그 DFA의 상태 개수를 최소화하는 과정도 사실은 자바 CC나 뭐 이런 도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뭐 넘버링은 다르게 넘버링이 됐지만 T1, T2로 넘버링이 됐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합혀도 되는 상태더라. 뭐 그런 상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분석해서 찾아가지고 병합시킴으로 해놔가지고 최소화시킨 DFA를 구성을 하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저희는 고민하지 않고 그게 궁금하면은 이제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AI 어시스턴트 툴로 DFA 미니마이즈 하는 거가 무엇이고 방법이 어떻게 돼? 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요 NFA를 하나 우리가 이그젠플을 들었죠? 요 NFA를 DFA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FA로. 요게 NFA인데 그거를 NFA인데 DFA로 바꾼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아까 아이디어가 뭐라고 그랬죠? NFA의 상태들의 집합. 집합이 DFA 상태 하나로 매핑이 된다. T1, T2, T3. 그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제일 처음에 어쨌든 S0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S0라고 하는 상태는 당연히 DFA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력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입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A나 뭐 B나 두 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한번 좀 구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DFA의 상태를 T1이라고 하나 두겠습니다. DFA. 자, DFA의 초기 상태 T1인데요. T0라고 할까요? 이름을? 0부터 시작하니까 T0라고 하고 T0는 우리가 뭘로 정의하면 딱 좋다면 NFA의 S0가 초기 상태니까 S0로 정의하면 되는데 그냥 T0하고 S0 같다 이렇게 놓으면 틀리고 S0를 원소로 하는 집합하고 T0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T0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T0에서 A를 만날 때 어떤 상태로 뛸까 요거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아직 DFA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T0가 S0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NFA를 참조해서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S0에서 A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0에서 A를 만나면 자기 자신으로 머물 수도 있고 S1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기존의 현재 T0라는 게 알려진 DFA의 상태인데 지금 T0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모르는 것이죠 이게 모르는 건데 상태 집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NFA를 참조를 해보니까 S0에서 A를 만나면 S0로 머물기도 하고 S1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S0하고 S1을 원소로 하는 집합에 해당하는 DFA 상태 집합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T1이라고 이름을 하나 딱 붙이고 여기다가 T1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T1에서 A나 B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 줘야 되죠 나중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1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T1까지 우리가 찾아낸 거야. T0, T1 이렇게. 그 다음에 S0에서 B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S0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S0만 포함하는 원소를 집합은 T0라고 이미 이름 붙였으니까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DFA 스테이트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T0가 그러면 A를 만나면 T1으로 가고 T0가 B를 만나면 T0로 간다. 여기까지 이제 DFA의 상태 전환 끝났고 그런데 새로운 상태 T1이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T1에 대해서도 A를 만나면 뭐하고 B를 만나면 뭐하는지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근데 T1에서 A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A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상태가 어디냐를 결정하는 거는 NFA 상태를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S0를 가지고 A를 만났을 때 뭘 갈 수 있죠? S0, S1을 다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S1에서 A를 만나면 어떻게 가요? S1에서 A를 만나면 갈 데가 없네요. 공집합이죠. 이렇게 된다고. 요게 이제 요 T1에서 A를 만났을 때 또는 S0하고 S1에서 A를 만났을 때 NFA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의 집합인 것이죠. 근데 이거 뭐 공집합이랑 뭐 합집합 한 거니까 뭐 이거 없어도 되겠죠. 이거 없어도 되고 그럼 다시 S0, S1이 나왔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발견한 T1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S0, S1에서 B를 만나면 S2로 갈 수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공집합하고 합집합
S2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S0에서 B를 갈 때 B를 만났을 때 갈 수 있는 데는 없고 S1에서 B를 만났을 때 갈 수 있는 건 S2니까 그걸 다 합집합을 하면은 요 S0하고 S1이라는 상태에서 B를 만났을 때 갈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이 다 구해지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공집합을 더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죠. 그냥 자기 자신이고. 근데 요거는 어느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여기도 해당되지 않고 여기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상태를 또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상태 발견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자, T2라고 너는 이름을 붙일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T2는 S2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자, S2에서 A로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거가 있나요? T2에서 없죠. 이게 좀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이게 잘못됐군요. 지금 여기에 S2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S0에서 B를 만나면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S1에서 B를 만나면 S2로 갈 수 있죠. 요거죠, 요거. 이게 흥미로운 상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S0하고 S2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합하면 당연히 요게 되는 것이고, 요건 지금까지 나온 상태가 아니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T2가 새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T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T2에서 A 가는 거 S0니까 S0 다시 남아야 될 것 같고, S2에서 A 가는 건 없죠? 공집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맞나요? 또 틀렸나요? S0만 가는 거 아니죠? S0하고 S1 가야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S2에서는 A로 만날 수 없고, S0에서는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이미 있죠? T1이죠? T1. 새로운 스테이트 추가할 필요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B 만나는 거죠? B 만나면 당연히 S0로 갈 수 있죠? S0에서 B를 만나면. 그 다음에 S2에서 B를 만나면 S3 갈 수 있죠. S3 여기까지. S2하고 S3 합집합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지금까지 발견된 상태가 없죠. 그래서 이름 새로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붙이고, 자, T3는 S0와 S3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T3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S0하고 S3 다시 한번 또 S0로 가고, 없죠. S3에서는 없으니까 S0죠. 그러니까 S0하고 같고, 이거는 뭐가 같습니까? T0하고 같죠. 왜 이렇게 헷갈리죠? 미안합니다. 아니죠. S0하고 S1하고 갈 수 있죠. 요거하고 요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합집합 해봐야 도로 요거 같고, 이거는 T1하고 같죠. T1하고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S0에서 B 가면은 다시 S0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S3에서 B 가는 건 없고, 그러니까 S0죠. S0. 이거는 뭐냐면 T0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더 추가가 되는 상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물음표에 들어갈 뭐 더 엑스트라 상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트는 뭡니까? 파이널 스테이트는 원래 NFA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S3였잖아요. 그러니까 S3를 갖고 있는 원소로 포함하고 있는 TI들이 파이널 스테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 상태는 T3 이게 될 것 같아요. S0, S3 이렇게. 그래서 상태 집합, 초기 상태, 종료 상태, 그 다음에 트랜지션 펑션.
그리고 모든 상태 t0, 1, 2, 3에서 입력이 돼서 오로지 하나로만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F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DFA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로지 T0, 1, 2, 3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을 뿐 똑같죠? S0, S1, S0.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S2, S1, S3, S3, S0, S1 똑같죠? 똑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옮긴 게 요거예요. 그냥 복잡해서 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걸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 요 테이블 만들면은 요런 식의 코드를 만들면 바로 요 주어진 NF에 해당하는 DF 그러니까 regular expression. 그러니까 요게 어디서부터 왔죠? 여기서부터 왔어요. 요게 정규식이고 요 정규식으로부터 요 NFA가 왔고 그 NFA를 이렇게 DFA로 바꾼 거예요.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쓴 정규식의 패턴을 아주 빠르게 요 DFA를 가지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regular expression을 NFA로 바꾸고 DFA로 바꾸고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 regular expression을 어떻게 NFA로 바꾸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만 하면 전체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미니마이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규식을 NFA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정규식은 아까 5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입실론, A, RE1, RE2, RE1 bar, RE2, 그 다음에 RE1 이어붙이기 RE2, 그 다음에 스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거 입실론과 A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제가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면 요거 요 입실론은 정규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정규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요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집합에는 오로지 입실론만 들어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빈 문자열. 요거는 정규식이에요. 정규식은 빈 문자열에 들어있는 집합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미스리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A라는 정규식이 표현하는 언어는 A라는 문자열인 것이죠. 단어 하나만 쓴 문자열. 왜 단어냐? 알파벳에 속해 있으니까, 사전에 속해 있으니까. A 하나는 단어 문자열만로 돼 있는 그런 언어적 집합이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요거랑 다르고 요걸 다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규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바꾸냐? 너무 쉽죠. 사실 입실론은 그냥 입실론 무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NFA예요. NFA에서는 입실론 입력을 소모 않고 이동하는 거 허용하거든요. 이게 시작 상태고 끝 상태인데 아무것도 받지 마.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입실론으로 표현하는 언어, 그러니까 입실론 하나, 빈 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A는 A 하나 받아들이는 거. 쉽죠? A. 자, 그런 식으로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NFA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RE1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RE2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의 시작 상태, 이게 끝 상태예요. NA에 대한. 요거는 여기의 시작 상태, 여기의 끝 상태예요. 그래서 요 바에 해당하는 정규식을 만들려면 새로운 시작 상태와 새로운 종료 상태를 새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실론 무브로 하고 여기서도 입실론 무브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요 RE1에 대해서 준비된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가 있고 요 RE2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으면 그 두 개의 시작 상태로 입실론 무브를 하는 새로운 시작 상태 하나 만들고 또 두 개의 종료 상태에서 새로운 종료 상태로 입실론 무브를 하도록 꾸민 거, 요 전체가 요 A라는 정규식과 B라는 정규식 또는 RE1, RE2 이 정규식 두 개를 바로 묶은 큰 정규식에 대한
non-deterministic automat다라는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RE1에 의해서 만족되는 건 요리 가면 되고 RE2에 의해서 만족되는 거를 인식하고 싶으면 요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컨캐터네이션 더 쉬워요. A에 대한 거 있고 B에 대한 거 해서 요 중간 박스가 뭐냐면 NA의 최종 상태를 NB의 초기 상태로 붙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A에 해당하는 정규식을 인식을 했고 또 거기서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B를 인식하는 문자열을 만들면 이제 A.B 해가지고 A하고 B를 컨캐터네이션한 정규식을 매칭하는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O 매칭하고 끝나면 다시 또 이제 B를 시작하자는 이야기죠. RE 스타는 뭡니까? 일단은 RE, 즉 A에 해당하는 오토마타가 주어졌다 칩시다. 그거의 시작 상태가 요 동글뱅이고 종료 상태가 요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과 종료 만든 다음에 입실론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입실론 와서 NA를 한 번 거쳐가고 입실론 하면은 이게 R이 한 번 반복한 게 될 거고 근데 이제 R이 스타는 한 번도 반복 안 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NA를 거쳐가지 않고 인식하는 걸 만들어라. 한 번 인식하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 두 번 인식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 NA의 최종 상태에서 NA의 시작 상태로 가는 입실론 무브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한 번 했죠. 다시 돌아와서 두 번 하고 잠깐만 한 번 하고 입실론 가고 두 번 하고 가고 그럼 두 번 반복하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추가하고 요거 추가 요거는 0번 반복 요거는 두 번 이상 반복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 번씩 반복하는 거 최소 그렇게 구성을 하면 얼마든지 정규식을 NFA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그젬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에 대한 NFA 여기 있어요. 사실 NFA이기도 하지만 뭐 DFA라고 되죠. 2번이 시작 상태고 3번이 종료 상태. 그것만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그게 바로 이쪽 A를 이렇게 인식하는 NFA가 될 것 같고요. B를 인식하는 거 요거죠. 4를 시작 상태로 하고 5를 종료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를 인식하는 NF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이제 바를 하려다 보니까 요런 구조를 만들었죠. A를 인식하는 거, B를 인식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종료를 도입한 다음에 이렇게 입실로 무브 했잖아요. 2하고 4. 2하고 4가 A에 대한 시작 상태, B에 대한 시작 상태니까. 또 3과 5가 A에 대한 종료 상태, B에 대한 종료 상태니까 거기서 새로 도입한 종료 상태 6으로 입실로 무브하는 거. 그래서 요거 전체가 A 바 B 요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 바 B를 인식하는 A 바 B 정규식을 인식하는 NFA다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바 B 스타를 만들어야 되겠죠. A 바 B 스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하면 되죠. 요거 만들었잖아요, 지금. 요거 만들었다고. 요거가 바로 요거가 되는데, 그거를 요 안쪽에 넣고, 요렇게 바깥으로 가는 입실을 하나 만들었죠? 요거.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가는 거 했죠? 요거. 돌아가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새로 도입한 시작 상태와 새로 도입한 최종 상태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요거랑 요거 도입했죠? 요거. 그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야.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A, B를 요 안에다가 NA로 넣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실론 무브를 추가시켜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입실론 추가시켜서 A, 바, B 스타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요 파트다.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이 끝나고 나면 뭘 붙여야 됩니까? A, B, B 붙여야 되죠. A, B. 근데 그걸 붙이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이 끝나면 여기 그림이 좀 쪼개져 있는데 7번이 끝나면 이렇게 되어갑니다. 7번이 요 7번이 요 7번이에요. 그래서 7번 A, B, B 해서 10번.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붙이면 요 7번을 없애고 요걸로 대체하고 요 두 개를 붙이면 바로
A 바 B 스타 A B B라고 하는 정규식을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NFA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서 요거 있죠, 요 그림이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이거 한번 캡처를 하나 하고요. 스트링쇼하고 이거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게 요건 가려버릴게요. 위에 건 가려버리고 지금 요거 정규식 아까 우리가 요 정규식이 바로 요 NFA와 같아요 라고 하고 그 NFA를 DFA로 바꿔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설명한 요 앞에서 설명한 요 방법, 아주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조금 더 입실론 부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조금 입실론 부분가 많아요. 조금 입실론 부분가 많은데 요거를 사실은 미니마이즈를 하면 요거를 조금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면 사실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 NFA하고 요 NFA가 과연 두 개의 NFA가 같은 NFA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NFA입니다. 요거 위에 것도 NFA고 아래 것도 NFA입니다. DFA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NFA가 같은 NFA다. 사실은 요 ABB 따라가는 거는 뭐 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S0에서 A나 B를 만났을 때 다시 S0로 갈 수 있는 요거 하나, 그게 바로 이렇게 큰 덩치가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 정규식 A bar B 스타 A B B가 이러한 NFA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DFA로 바꾸는 거는 요 과정에서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컴플리트하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NFA로 바꾸고 DFA로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알고리즘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 알고리즘을 조금 더 포멀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 근데 보기가 좀 어렵죠. 여기 어쨌든 알고리즘을 기술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모르겠다. 근데 그 설명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요걸 화면 capture를 하셔가지고 AI 어시스턴트 챗GPT한테 그 업로드를 하면 걔가 OCR 광학 인식을 해가지고 다 글도 다 알고 이 알고리즘 내용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도 나는 공부하고 싶다. 앞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얼마든지 이거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AI 챗GPT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요거 사실은 줄이지 않는 버전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얻어놓은 NFA도 우리가 한번 DFA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DFA로 한번 바꿔봤고요. 한번 B스타 A,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이그젠플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NFA를 이렇게 DFA로 바꾸는 과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온 DFA의 상태가 5개의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해본 건 상태가 4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세한 설명 안 했지만 이 5개의 상태 중에서 2개는 사실상 동일한 동작을 하는데 이름만 그냥 2개로 갈라진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지하면 아마 4개짜리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점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챗GPT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NFA로 바꾸고 NFA를 DFA로 바꾸는 것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 질 시간이 됐는데요. 정규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정규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문자열들의 집합, 뭐 아무거나 가져와 보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가져왔을 때는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언어들도 있다. 정규식으로 표현 못해 이런 거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규 언어의 한계고요.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정규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거 DFA로 다 인식할 수 있고 DF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사실 반대로 또 정규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정규 언어가 아닌 건 정규식으로 기술할 수 없는 거는 DFA를 만들어 가지고 판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K, QK 이런 형태의 패턴의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근데 K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K는 10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길이는 K의 종류는 무한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DFA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고 따라서 정규식도 판별할 정규식도 이런 언어를 이런 언어의 패턴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기술할 수 없느냐?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요걸 인식하려면 어떤 식으로 DFA를 구성을 해야 되냐면 K가 0일 때, 그러니까 빈 문자열이겠죠? 0일 때 P의 문자열을 구분하는 어떤 상태가 있어야 할 것 같고 K가 1일 때, 즉 그러니까 P가 한 번 나온 거 그걸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Q가 한 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트 1 프라임으로 가가지고 인식하게끔. 그래서 P 한 번 나오고 Q 한 번 나오고. 오케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P가 두 번 나오고 Q가 두 번 나오고 오케이. 이런 상태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 PK, QK 같은 그런 동일한 개수의 P와 동일한 개수의 Q로 끝나는 그런 문자열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K가 종류가 몇 개가 되죠? 무한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DFA는 상태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예요. 따라서 뭐 100개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101번째 표현을 못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상태를 좀 몇 개가 더 추가해서 101개까지는 인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2번부터 인식 못하는 그런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한한 개수의 상태만을 가지고 오토마톤을 구성한다면 임의의 K에 대해서 이렇게 PK, QK 동일한 개수의 P와 Q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붙이는 그런 문자열들로 되어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L1은 정규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같은 원리로 W가 나오고 어떤 C라는 어떤 뭐 특별한 뭐 캐릭터가 나오고 이 W를 리버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설명으로 PK, QK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똑같은 설명으로 L2도 DFA를 L2로 인식하는 그런 DFA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상태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규 언어는 아니다. 또 DFA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훨씬 더 고차원의 오토마타가 필요하다. 뭐 이런 푸시다운 오토마타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럼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가지고 이런 L1과 L2를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L1과 L2를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문맥 자유 언어,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규 언어의 한계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휘 분석기에 대한 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